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에 단전에 모으는 입장하시겠습니다. 영주를 같이 하겠습니다. 영주는 기도문을 올리기 전에 법신벌 사하님과 마음과 기운을 연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영주 21도 같이 합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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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통 천지여와 동일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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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동심정. 두 손을 합장하시고 법신벌 사언전에 기도문 함께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05년 6월 27일에 피언자 남규당 청년 불지자 심현승 이하은 이준호 박지영 송미론 최규진 이대일 원민구 장용국 박상훈 박준호 유성주 차명섭 주진성 이강원 여도솔 정예성 이법선 임담경 한지은 김민지 김화연 조민정 김화연 박지영 이송미 임도은 안도영 윤성권 문주원 조승환 이양정 윤모관 신인은 박영빈 원정은 전정효 정주현 이운규 김유진 김재은 김보성 박지선 김여주 이추연 구지연 전민주 하이진 조현화 박혜연 이인영 소현진 윤혜린 임지원 강혜지 박준성 김종도 유인어 김선준 최범준 소독종 김종탁 박중호 김형준 김영찬 신대룡 김대훈 이동원 김효종 윤은영 김은수 강혜연 김은화 김은지 정섬희 방지은 박희원 김성은 김상인 박진원 이경주 김성환 조용환 신시종 김혜성 전희진 최명준 권도은 최인성 박상진 하성진 원정민 김원도 양도인 김수명 류수연 박인영 박진경 김덕진 김다솔 맹설이 심성인 이하빈 김다은 남공부 이도심 김도건 김진명 서현수 정도철 김하중 심하은 남궁혜련 송종원 우웅규 전호균 전성욱 등은 정심 재개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기도 올립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언이시여 장맛비가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따뜻한 훈풍은 만물을 성장하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필요할 때 아무 사심 없이 은혜를 나투는 천지자연처럼 저희들도 순일한 공심, 사은 보은의 마음으로 은혜를 나투는 삶을 살고자 하나이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공복거리들을 안고 함께한 이 법회를 통해 참 마음을 확인하고 마음의 의문을 해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께서 오직 신심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내 법을 받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나의 신심을 점검하여 이론상 진리와 교법과 우리 스승님과 원불교 회상을 어떠한 순역 경계 속에서도 떠나지 않을 정도의 신심을 마련해 가게 하옵소서. 나의 공심을 점검하여 사없는 마음으로 원근친소 희로애락에 끌림없이 취사하여 가는 곳마다 은혜를 나투는 힘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극한 신심 공심으로 대종사님의 법을 받아 가져서 나를 건지고 세상을 건져 영원한 자유 행복을 얻고 이 세상의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멀지 않은 꿈이오니 다 함께 이 길을 쉬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 청년들 각자 안고 있는 근심이나 소원들이 사은님의 은혜 속에 하나씩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주변 인연들에게도 불공하는 생활로 늘 상승의 소년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한반도에 다시 상승의 기운이 살아나 남북한의 동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인간이 불러온 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꺼져가고 있사오니 지구의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명 생태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모두가 소중한 삶의 가치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복고하옵나이다. 대중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죽비 소리에 맞추어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침구 올리겠습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룬상서원문 이루는 어느 도단의 입증처이요요모출 생사문인 마천지부모동포
사본부 중생의 성품을 능이성 여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 영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키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혹은 내생으로 이와 같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 중생은 이 법신불일원상을 제받아서 임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함 또는 살인을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방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른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른의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제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도견온 계공토 일체고이 아리자색 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시 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주 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및축법 무한계내 무의식해 무무명용 무무명 내지문노사용 무노사진 무구진멸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구불이살다 안야바라밀다고 신무과예 무과예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안야바라밀다고 드간육달 삼맥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시 대신 시대명주 시모상주 시무등등 영재일체고 진실부 호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무제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 무제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승아지 무리사바 청정주 법신청정본무예 아두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본무예 아두개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취자소멸 원불교 105년 하남 교당 비전서원문
아남교당 교도전성우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 도량에 가정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은 배와 사경의 법연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길 서원하.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체중 인연이 되어지다. 지난 한 주를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하시겠습니다. 교련 54쪽이나 스크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궤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궤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관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명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일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종목과 말려하는 종목에 신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2.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는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람이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말을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난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옥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일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연한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예신이 밝아졌는지 소문인물을 관하여 본 후에 잠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정산종사법어 제9 무본편 47장입니다. 원불교 전서 922쪽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제9 무본편 47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일보다 마음의 생일이 더 중요하나니 우리의 마음이 불생불멸의 대도에 큰 서원을 바란 날이 곧 마음의 큰 생일이요 수도하는 가운데 혹 퇴굴하는 마음을 다시 주어잡아서 새로운 마음을 분발하게 하는 날이 또한 마음의 생일이며 경계를 따라 한 생각 밝은 생각과 한 생각 좋은 마음이 일어난 날이 곧 마음의 생일이니라. 일일시 호일이라는 우리는 일일시 생일로서 지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날과 달로 세운 바 본원에 반주하여 좋은 생각을 내고 또 내어서 한량없는 세상에 빛나는 삶을 누리며 영원토록 너른 세상에 일밀되기를 바라노라. 다음은 성가 시간.
오늘은 이제 청년 일반 진급단의 남궁부 교우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남궁부 교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의 대종경이라는 법문으로 강연을 하게 된 일반 진급단 남궁부입니다. 올해 토요법회 그 청년 강연 주제는 특정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강연자 본인이 자유롭게 그 대종경 법문을 정해서 강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 수행품 24장을 골랐고요. 강연 요청이 당연히 왔을 때 사실 누구나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도 최대한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뭐 강연자분들도 나중에 받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고요. 부족한 강연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 3자 아니고요. 동일 인물이고요. 예, 저 왼쪽에 20살에 안암교단과 이제 인연을 2008년에 맺게 되어서 현재 저는 32살이고요. 저게 아마 2009년쯤에 된 것 같은데 예, 동일 인물 맞고 작년 원기 104년에는 청년 5단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저 사진 밑에 있었고요. 지금 원기 105년에는 일반 진급단이라고 단장을 맡고 있고 교화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진급단은 이제 청년에서 그 계속 좀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올 105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같은 단위 이도심 교우와 이제 결혼을 하여서 이제 일반 진급단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세종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8년 4월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베란다에서 찍은데 한강뷰도 아니고 회사뷰입니다. 회사뷰. 노란 게 이제 코로나로 고생 많으시는 보건복지부고요. 빨간색이 이제 제가 일하는 국토교통부인데 회사뷰라 가까워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무언의 이런 압박감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간략히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제가 선정한 법문은 수행품 24장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제3 수행품 24장.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늘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엄마하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를 지내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 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오랜만에 하는 대종경 이제 강의라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원불교는 정전은 이제 약간 이제 교과서 같이 그 대종사님 직접 집필을 하신 거고 대종경은 이제 대종사의 이제 언행록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랑 행동을 이제 적어 놓으신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수행품은 수행에 대한 법사를 담은 것입니다. 그 이제 한마디로 한 제자께서 대종사님께 이제 사물에 민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물에 밝아질 수 있겠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간단히 단어부터 보면 다 아시는 단어겠지만 사물은 일과 물건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돼 있고 국어 대사전에 그 원불교에서는 사사물물에서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물 또는 모든 현상 뭐 이렇게 하고요. 또 민첩은 다 아시겠지만 재빠르고 날쌔다, 뭐 동작대가 빠르다, 그리고 밝다는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이 뛰어나다. 어떤 일에 대하여 뭐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사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작용들이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이 제자분께서는 누군가 이제 일을 이렇게 시키면 잘 알아듣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행동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마도 일이 주어졌는데 잘 모르겠고 뭐 느리고 서툴고 등등 본인이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제가 그냥 인터넷 몇 개 사진 이제 그 드라마 미생에서도 뭐 임시한 씨랑 그 대리 사원 차장 부장에서 혼나고 이런 것들에 많이 보여주죠. 직장인들 삶을. 그리고 뭐 다행히 뭐 대학교 팀플에서도 누구는 되게 어떤 서칭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난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답답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바할 때 뭐 식당 서빙을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말귀가 좀 이렇게 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뭐 이제 학생분들 알바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일 때문에 혼난 게 일할 때 아빠가 처음 군대였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옷 다리기, 각 잡기 이런 것들도 이제 일이 뭐 이런 것들 못 하면은 또 혼나고
이렇게 공감을 각자마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엄마, 그리고 일을 당해서는 잘 취사, 지내는 데엔 다시 대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이제 매양 반조 이렇게 하면은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밑에다 뭐 써놨는데, 그러니까 일이 오기 전에는 저기 연마니까 미리부터 깊이 뭐 연구하고 이제 익히고, 뭐 일을 할 때에는 이제 바르게 행동하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일이 끝난 뒤에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남의 일이라도 옆에서 보면서 스스로 살펴보면 점점 모든 작용을 하는데 막히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일이 이제 민첩하지 못해서 뭐 고민이신 분들은 일하기 전, 일하는 중, 일한 후 이렇게 나눠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실천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이 저대로 한다면 이 도장을 찍어줘야죠. 참 잘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찍어줄 정도로 참 이렇게 실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대종경의 이제 많은 법문 중에서 이 법문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저도 18년 4월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이 제자님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시험 공부 등이 당연히 힘들긴 하지만 뭐 어떤 정해진 뭐 교과서, 단원 등 이렇게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있으면 뭐 오늘은 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해야지 해도 한 15페이지까지만 읽더라도 그래도 15페이지가 읽었어. 아이 뿌듯했는데, 이제 이게 회사에 가니까 뭐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자료 요구, 뭐 전문가한테 물어보기, 뭐 회의 소집하기 위해서 또 회의 계획하기, 뭐 보고서 작성하기 이렇게 하는데, 보고서 같은 경우에 한 건을 해결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끙끙 씨름하다가 이제 하루 일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느리다 보니까 일은 이제 점점 쌓이는데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허둥지둥되고, 그러니까 더 집중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순서 있게 처리하지 이제 못 해가지고 야근도 많이 하고 노력은 지금 많이 했는데 빵꾸난 일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면 이제 뭐 지적 받을 때도 있고, 지적 안 받더라도 사실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28년 4월부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잘하게 되고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지 고민이었던 저는 2019년 12월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 쥐어뜨는 습관도 생겼어요. 막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습관도 생길 정도로 되게 고통스러웠었는데, 19년 12월에 보통 20년 다이어리를 사는데 자주 뭐 찡찡대지만 이때도 이제 20년이니까 진짜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도반이자 이제 아내인 도신교한테 난 나름의 노력을 했는데 뭐라도 해볼까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날에 꼭 다음날 해야 업무 리스트를 한번 미리 적어보고, 끝나고 나서는 그날 잘한 점 못한 점을 적어보는 게 어떨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잘한 점 못한 점은 제가 자존감 낮은 경우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으니까 잘한 점 하나라도 쓰면 좀 이렇게 뿌듯하고 그날 성취감이 있을지 않은 이런 뭐 제안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서 익숙치 않지만 이제 뭐라도 실천해보자고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전에 진짜 졸리지만 5분, 10분, 뭐 가끔 길어지 20분이라도 이렇게 다음날의 내 모습을 이제 그리면서 차분하게 이제 또 다이어리를 좀 적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전에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일 회사 가서 오전 9시 반부터 뭐 10시까지는 무슨 보고를 드리고 꼭 이건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 반까지는 뭐 다른 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점심 먹고서는 뭐 사실관계 전달 드리고, 뭐 예를 들어 16시에는 잡혀있는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다음날 내 모습을 이렇게 짧지만 조용하게 이제 자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이제 대략적인 시간표기도, 목표 시간표기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하게 있으니까 되게 시뮬레이션이 좀 되더라고요. 다음날 마치 산 것처럼. 또 이게 프랭클린 다이어리인데 뭐 이게 우선순위 매기도록 칸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선순위도 한번 A, B, C, 이거는 도신교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다이어리 있길래 이것도 활용해보고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다음날 회사에서 내가 세워놓은 시뮬레이션대로 이제 그 업무를 끝내야 된다는 스스로 일단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글이라는 게 사실 계속 고치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끝낼 수 있는 건 오후 6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표에 생기니까 끙끙대며 질질 끌기보다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분발심이 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맡은 일을 달성한 횟수가 많아지고, 또 이제 시간 맞춰서 하나씩 끝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났는데 할 일이 이제 너무 많아서 막 허둥지둥 되다가 시간을 낭비하던 것이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매겨 놓으니까 미리 생각해 놨으니까 이거를 하자라고 생각해 놨으니까 뭐 불필요한 고민 없이 실행을 좀 바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의 효율성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 놓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빠뜨리는 횟수도 당연히 이게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하니까 단지 다음 날뿐만 아니라 뭐 그 일주일에 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뭔지 이번 주에는 윗분들에게 뭘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지 같은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미리 이렇게 그에 맞춰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믿기 힘든 게 변화 같은 게 이제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두 달 전에 뭐 회식 때는 이제 회식 때 과장님께서 남궁무 사무관 이렇게 갑자기 괄목상대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 그래서 뭐 이런 카톡이 뭐 남궁무 사무관 어제 고생 많았다 이런 감사한 과장님에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을 정도. 그러니까 뿌듯한 일들이 되게 많아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많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칭찬을 저 없는 데서 제 과장에서 가장 뿌듯한 게 남궁무 성장한 거라고 할 정도로 되게 주변에서도 느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해서 미리엄마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당연히 미리 하면 좋은 것이라고 알고만 있지만 실천은 더뎠는데 그리고 가끔 뭐 특정 일은 미리 하는데 모든 일에 적용을 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소중한 경험을 정말 계기로 대종사님이 강조하신 미리엄마가 다시 한번 이런 이력이 있구나라는 감상이 들어서 이 법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취사하기 대조하기도 조금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상실일기 체크나 유무념 체크, 뭐 정기일기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서 이제 유무념 같은 경우에 이제 순간순간 육군을 작용하면서 안 좋은 점은 버리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요새 이게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일이 좀 나아지고 스스로 이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좀 민첩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약간 못 따라오면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람한테 그래서 이러다가는 일하면서 사람 잃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짜증내지 않기 저희 경외심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외심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확 짜증이 날 때도 이제 멈추어서 업을 덜 짓는 공부를 조금씩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당에 와서 저희가 보은학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결국 이제 보은의 시작은 가까운 뭐 내 주변, 내가 속한 학교, 가정, 직장 등에서부터 이제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제 조직에서 일을 잘 하는 게 우리 교법에서 말하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 이제 말하는 보훈을 잘하고 원불교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리엄마나 잘 취사, 대조, 그래도 매양 반조하는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도 조금 전에 읽었었던 정전의 상시응용 주의사항에서도 응용할 때 온전하게 취사, 또 2조에 응용의 형세를 모아 미리엄마, 또 6조에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가 있습니다. 이 대종사님이 직접 내주신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보면 좀 사물에 민첩하게 되어서 주위 사람이 또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궁무 교우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해서 남궁무 교우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단 이초연입니다. 아까 일을 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짜증? 이런 게 나는 것을 그런 경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선배 그 상사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아니면 후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일상 속에서 마주쳤을 때 그냥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러면은 표정 관리가 안 되거나 약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로 짜증이 나는 윗분들보다는 이제 아래 분들한테 그런 마음이 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데 동료인데 이제 좀 이제 보통 아래 직급 분들한테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됐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짜증을 내면 오히려 마주쳤을 때 더 껄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더 참았을 때 참고 이렇게 가시어도친 그런 것들 안 했을 때 오히려 A 일 하다 B 일 할 때 A 일 엄청 짜증 뭐 예를 들어 좀 이렇게 껄끄러웠는데 B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A일 때 내가 한번 마음 돌리고 하면은 B일 할 때 내가 좀 그냥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봤을 때 불편함이 덜 하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은 상태면 마주치면 불편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참는 게 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업을 덜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까지 강연 연말을 꾸준히 해주신 남궁부 교우님께 감사의 박수 또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보좌교무님이신 전성욱 교무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세훈 주임 교무님께서는 지금 전무 출신 훈련 중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교무들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익산에 가서 훈련을 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훈련을 나시느라고 익산에 가셨고,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법회를 보겠습니다. 강연 잘 들으셨어요? 부교가 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났어요?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면 그냥 다 하고 있는 거구만 뭐 이렇게 그랬어요? 응? 부교가 재작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본인 이제 회사 들어가서 이 일 처리가 잘 내가 생각한 거하고 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고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좀 느리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됐는가 봐. 그냥 계속 못한 채로 있다가 작년부터 부교, 그러니까 이제 도심교랑 결혼하면서 이제 도심교가 도움을 줘서 어려움을 타개를 했다. 이 얘기를 하셨네. 가까운 사람이 역시 도움을 주는구나. 이제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도 기회가 있어요. 기현이 있고 또 때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든 물어서 나와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답을 찾으면 돼. 방법도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만 찾아서 혹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찾아서 혹은 뭐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늘 배우면 그걸 갖다 써먹을 때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는 잘 배우는 공부를 좀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일이 주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까? 일이 딱 주어지면 잘해야지. 잘해서 뭐하게? 칭찬받으려고?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면 행복해요? 칭찬 안 받으면 안 행복해? 칭찬 안 해주면 안 행복하고 칭찬해주면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했어도? 잘할 때만 칭찬받나? 못할 때 칭찬 받아본 적 없어요? 나는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막 잘했다고. 그런 적 없어요? 난 있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 너무 잘한 것 같아. 내가 스스로 막 짜릿짜릿했어. 스스로 하면서 막 내가 진짜 이 공부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막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망했네 진짜 내가 지금 뭔 소리하고 내려간 거야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 근데 갑자기 와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그 본문이 너한테 저한테 너무 막 다가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행복하고, 잘했는데도 칭찬 안 받으면 안 행복하고, 못했어도 칭찬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자존감으로 혹은 그 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휘둘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일을 맡으면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줬다면 이거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가, 어느 정도 해야 직장 상사가 만족할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다른 일이 또 있는데 이거하고 뭘 먼저 해야 되지, 우선순위는 뭔가, 이걸 잡아야죠. 이 생각이 안 들면 일 못해. 그냥 주어졌으니까 바로 하고 알았으니까 해야지.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4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터 하세요? 하고 싶은 일부터 하지. 그지? 하고 싶은 일. 이거 안 중요해, 이거. 그죠?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잖아. 그냥 그거부터 하는 거죠. 여기서 1번으로 할 일이 뭐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 그거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이제 고민이 생겨. 이제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알겠어. 급한 것이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 걸 먼저 할 것인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 어떤 거 하십니까? 중요한데 급하지 않아, 급한데 중요하지 않아. 급한 거부터 할래요, 중요한 거부터 할래요? 일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직장 상사가 이거 해와 그랬는데 잠깐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지. 중요한 일을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급한 일만, 눈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다가 끝나. 그래서 일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일 따라서 때로는 급한 일보다 처리해야 될 거, 바로 처리해야 될 거. 또는 그것을 아무리 급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금 당장 할 일이 아니에요. 급하지만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양해를 구해야 돼.
직장 상사가 급하니까 무조건 해. 그래도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죄송한데 이 일이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막 쫄아가지고 막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게 더 급하니까 이거부터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지. 일 따라서 다른 거야. 일 따라서. 뭔 일을 맡으면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돼. 탁 떨어져서 이것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살펴야죠.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걸 못하고 그냥 막 덤비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일 못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못하는 사람. 일 못하죠. 그 사람들. 그래서 일을 맡으면 탁 떨어져서 부교가 했던 거 있었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있었죠? 딱 적어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있으면 그것만 하고 끝나는 거야. 우선순위가 딱 있어서 이거는 이 정도 되겠다 하고 탁 넣어놔. 바로 할 것? 또 아니면 이거 좀 이따 해도 되겠다. 순서를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 가야 일이 차근차근 중요한 일부터 급한 일부터 처리해 가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중요한데 급하지도 않은데 그냥 시험 기간 되면 뭐 하죠? 청소하잖아. 방청소. 응? 갑자기 방청소 하고 싶잖아. 나 하고 싶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마음의 정리가 안 되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순서를 잡아야 된다. 수행품 24장 법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 일까지 반주해봐라 이 말씀을 하셨죠. 이 앞에 세 가지 미리 연마하고 취사하고 대조하는 공부는 아까 우리 부교가 얘기한 대로 상식주의상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잘하면 사실 일을 잘하게 돼요. 미리 연마 이게 있었죠. 미리 연마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미리 연마를 안 할까? 자기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리 연마 안 합니다. 나는 순발력이 있어. 뭐든 맡아도 그냥 바로바로 해도 돼. 그러니까 막 일을 갑자기 결정해서 갑자기 해요. 막 미리 연마 없이. 순발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돼요, 일이. 근데 이게 한번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하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연마 안 하고 그냥 또 하는 거지 또. 처음에는 잘할지 몰라도 작은 일은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큰 일 못 맡깁니다. 그저께 했죠. 6.25 70주년 행사 보셨어요? 그 큰 일을 하는데 순발력 갖고 되겠어요? 순발력, 나는 일을 잘하니까. 미리 연마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갑자기 막 해서 하는 순발력 하는 사람한테는 큰 일을 못 맡겨요. 그런 사람 맡기면 그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뭐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우리 교당에 이간사라고 있었어요. 이간사.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간사라고. 일을 아주 잘해요. 순발력 있고 하나를 얘기하면 두세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막 연마해서 해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미리 연마를 미리 착착착착 하는 게 아니고 파박 생각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뒤에 따라다녀 보면 구멍이 숭숭 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열심히 떼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일부는 잘하는 거죠, 일부는. 근데 미리 연마를 안 하면 틈이 생겨요. 그럼 누군가 그걸 메꿔줘야 돼요. 내가 일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연마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연마를 한다는 것은 일을 빈틈없이 또 목적에 맞게 하도록 착착착 순서를 잡아서 해가는 거예요. 일 잘하려면 미리 연마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는 거죠. 이제 막상 일을 당하면 잘 취사한다. 취사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는 거죠. 일이 들어왔을 때 이건 하고 이건 안 한다. 밀고 나가는 거 실행. 실행할 때는 잘 취사하는 거 했지만 그 가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 아까 상시용주의상 1조에 뭐가 있었죠? 응용하기 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온전한 생각 이게 빠졌어요. 가로쳐 있는 거야. 이게 가로쳐 있는 거예요. 온전함을 챙겨야 돼. 일을 당하면. 온전함이 안 챙겨지면 내가 앞에 했던 미리 연마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지금 내 습관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람 따라서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온전함을 챙겨야 된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온전함을 잘 챙기고 있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맑고 바르게 보고 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요? 아니면 하다가 일 당하면 온전 생각 취사 딱 챙겨가지고 그때부터 온전함을 챙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온전해요? 온전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온전이 뭐예요? 원불교의 이 표현으로 하면 일심이라 그래요. 일심. 마음이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내 말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일심이야. 온전함이에요. 들으면서 배가 살짝 아픈데 듣고는 있지만 나는 배를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함이 아니에요. 여기는 듣고 있으면서 이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교무님 뭔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온전함을 챙기고 있으면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딴 생각을 품고 있어. 다른 번뇌나 이런 거에 잡혀 있으면 지금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남지를 않죠. 온전함을 챙겨야만이 취사로 잘 이어지는 거예요. 대조 공부는 저도 잘 안 되는 공부 중에 하나인데 뭔가 일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받고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래야죠. 일이 잘 됐는가. 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이거를 안 하는 단체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단체. 그때그때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해 가면 뭐 해요? 작년에 뭐 했지? 어떻게 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물어봐. 그래서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누가 잘못 기억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에서는 뭘 합니까? 늘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단 회의를 하면서 지난달에 했던 거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아, 이것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어요. 매년. 매달.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죠. 아, 이것은 점점 시대에 맞게 아, 이거는 전엔 중요했지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없애기도 하고 아,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있어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조 공부가 되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연마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일을 볼 때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해라. 나라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낑낑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니니까 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또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처리를 하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건 뭔가? 대조해 봐서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봐야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겠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누가 일을 하든 말든. 그러면 내가 직접 그 일을 맡을 때는 연마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일이야 그냥. 그래서 미리 연마하고 잘 취사하고 또 대조해보고 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가 보고 해서 반조하는 공부를 해가면 일을 잘하게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수행품 24장에 해주신 거죠. 일이 뭐냐 도대체. 일에 대한 원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대중사님 해주신 말씀 외에 제가 해보니까 이런 부분 또는 대중사님께서 더해서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무님이 저한테 우리 교당 청년 누구를 얘기를 하면서 그 청년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일을 같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 내가. 같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 그 친구는 청년의 임원을 한 적도 없고 저하고 뭐 상담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어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잘 모르지. 그래서 뭐 착합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고 정성심이 있고 일 추진력이 있고 연말을 잘하고 사령을 잘하고 이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교무 살면서 많이 들어요. 또 제 동기들이 이제 한 40명 되는데 그 동기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위에 교무님들이 이제 요즘 막 스카웃도 하고 하니까 그 친구랑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러면 막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랑 일을 많이 해봤던 친구들은 동기들은 얘기를 해주죠 제가. 근데 좀 대면대면 했거나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으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괜히 제가 얘기했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잘 그냥 모르겠어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이게 뭔 얘기냐. 그 사람을 알려면 일을 해봐야 돼요. 같이.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들 취미 하나씩 있죠. 동호회에서 만나면 안 좋은 얘기 해요 안 해요? 다 좋은 것만 얘기해. 그거에 관련된 거 재밌는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 얘기하죠? 단회에서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공부할 때? 그러지 않죠? 잘했다고. 나도 그랬는데 오늘 얘기 들어서 너무 좋다고 막 이러죠? 다 그러죠? 좋은 얘기만 해. 거기에 혹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갑자기 좋고 막 이러잖아. 그지? 일을 해봐야 돼요. 일을 해봐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일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의 가치관, 인성, 대인관계, 정성심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 사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같이 일을 해보세요. 일을. 그리고 세운기문하고 친해지려면 임원을 해보면 알아. 임원을 해보면 나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와서 상담만 하고 내 얘기만 하고 가고 그냥 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가고 이러면
잘 모르죠, 서로. 일을 해야 된다.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치. 어떤 이치예요?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다. 일은 뭘로? 12예. 12예로 원전에 간다. 일은 12예예요. 시는 뭐예요? 옳은 거. 비는 그른 거. 이는 이로운 거. 해는 해로운 거. 여러분들 일을 판단할 때는 12예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해가 될 일인지 이익이 될 일인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치는 대소유무입니다. 대소유무. 12예를 잘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치, 대소유무 이치로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소유무를 알아야 12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쓰죠? 합리적이다. 뭐가 합리적인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 이치에 맞는 일. 박수. 그죠? 합리가 뭐예요? 이치에 합한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돼요. 대소유무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불합리다. 불합리는 해가 온다. 합리는 이가 온다. 이게 뭐예요? 인과의 이치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옳은 일 해도 해가 오던데요? 그런 일을 해도 이가 오던데요? 여러분들 그런 적 본 적 있어 없어요? 있지, 많지. 그죠? 지금 당장 그렇게 보일 때 많이 있잖아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어때요? 저건 이 시가 아닌데 저렇게 되네?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정말 그래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일, 그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청문회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 장관 후보에 뭔 하고 올라왔어요. 청문회를 하죠. 그럼 뭐예요? 음주운전 했던 거 걸리고, 위장전입 했던 거 걸리고, 군대 뺏었던 거 다 걸리고, 걸리잖아요. 그때는 별로라고, 그냥 그때그때 잘 넘어가서 막, 부모 댁에 막 군대도 안 가고 해가지고 좋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큰일을 못해. 부교가 공무원에 합격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딱 한때 부교가 그랬어. 전무 출신처럼 그 마음으로 공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 작게 걸리는 욕심들에 넘어지지 마라. 그거에 넘어지면 크게 못 돼. 여러분들 지금 막 대통령을 꿈꾸고 장관을 꿈꾸고 국회의원 꿈꾸잖아요. 그럼 지금 하는 작은 욕심들에 넘어지면 안 돼. 그거 넘어지면 절대 못 가요. 이제 밝은 시대라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인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을 잘하면 시에 맞게 옳은 일을 하면 이익이 온다.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인과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비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내 기분에 또는 감정에, 이해관계에 또는 그 사람마다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에 맞는가를 생각해라. 이치가 뭔지 알아야겠죠. 대종사님 얘기하신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서 건설되어 있다. 그 이치로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근본이다 하셨는데 그 대소유무가 뭐냐. 대는 뭐예요? 사리연구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는 우주만유의 본체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자리다. 소는 뭐냐? 그것이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무는 뭐냐? 그 각각 나눠져 있는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나무 그랬죠? 그럼 어떤 거 보고 나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보고 각각 뿌리, 줄기, 잎, 열매 다 나눠져 있지만 다 뭐예요? 나무예요. 그게 대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각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하나다. 이론상이다. 이게 대짜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론상이야. 그렇지만 준성이고 도인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다 이론상이야. 아, 이거를 내가 깨달아 알자는 거야. 이걸 모르면 맨날 차별하고 구별하고 막 아동학대 왜 해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애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동학대 왜 하는 줄 알아요?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낳았으니까. 동반자살 하는 거야, 그냥. 얘 목숨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착각하는 거야. 그죠? 같은 생명으로 보면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자살하면 안 되지, 같이. 자살하고 표현하면 안 돼. 살해야,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소자리만 매여 있으면 대자리를 보지 못하면 그런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무는 뭘까, 유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파리가 있다가 없어졌어. 언제 없어져요? 나무마다 달라요. 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겨울까지 붙어있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떨어지는 것도 있죠? 네, 다 달라요. 열매도 다르죠. 네. 그렇게 변화하죠? 줄기도 변화해요. 물이 찰 때는 통통하게 했다가,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지면서
쪼그라들죠. 여름나무와 겨울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각각 나눠져 있는 그것이 변한다. 모습이 변해요. 그때그때 맞게. 그러지 않으면 나무가 죽거든.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무도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근본 자리에선 다 같다. 나무라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일원이다. 저 일원상 자리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다 똑같다. 이거를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내가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차별하고.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다 혹은 일을 잘한다 그럴 땐 뭘 봐야 돼요? 소자를 잘 봐야 돼. 소자리를. 구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 똑같아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래도 좋고 그래도 좋고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대자리에서 보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유무를 봐. 이제 아 저것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변할 것이다.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 이렇게 변해온 것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취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일을 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변화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 각각 만나는 일의 시비를 판단해야 내가 올바른 시비 판단을 해서 이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해 받고 싶은 사람 없죠? 나는 일할 때마다 실패하고 싶고 응? 맨날 욕먹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싶고 이익이 나게 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비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주식할 때 어떤 게 오르겠다, 어떤 게 내리겠다 이걸 봐야 그거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변하는 것을 잘 보는 거야. 그렇게 시비 이해를 잘 보기 위해서 대소유무를 갖다 쓸 수 있어야 내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많은 차별들에서 다 벗어날 수 있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요즘에 많이 좀 적어지고 있지만 남녀 차별 아직 남아있죠? 인종차별도 남아있죠? 요즘에 힘드니까 더 나오는 것 같아. 자타의 차별. 나한테는 너그럽고 그럴 수 있지. 남이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응? 자비 없이 그냥 분명하게. 자타의 차별이죠. 너나 나 같아요.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나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대소유무 이치를 잘 봐서 시를 행해라. 그러면 이가 온다. 그 이는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가는 일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작은 것보다 큰 일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시비를 잘 봐라. 똑같은 시가 있어요. 일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것도 옳은 일이고 이것도 옳은 일이에요. 어떻게 뭘 선택할 거냐? 어떻게 선택해요? 어떤 시가 어떤 일이 더 큰, 더 오래된 은혜를 놔둘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고 사는데 맨날 이익은 요만큼씩 내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했는데도 그냥 큰 이해가 나오고 내가 시비 판단을 잘해서 하면 다른 사람에도 이익,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가 돌아오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일 잘하려면 아까 그 세 가지 말고 네 가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서원이에요, 서원. 다른 말로 하면 목표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고는 있지만. 맨날 밑에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클수록 좋고 분명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를 해놔야 내가 가더라도 좀 지치더라도 다시 보고 내가 갈 게 저기구나 하고 다시 갈 수 있는 거죠.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이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딱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일을 끊임없이 가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경계가 누가 이렇게 야야 그걸 하지 마. 그 뭐하러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도 내가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에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경계는 작은 욕심들은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그럴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저리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원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1번, 2번 하고 있지만 중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돼. 수용은 뭐냐? 지금 내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쪽에 밝은 사람인지, 이쪽에 밝은 사람인지,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못하는데 나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 나 잘해. 비난하면
나 일 잘하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실수해.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아, 내가 이것에 약하니까 이걸 또 보완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 더 키워봐야겠구나. 아, 이걸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죠. 내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면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내 상태를 알면 직업을 선택할 때도 혹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아, 이 부분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노력해서 키울 수도 있어. 근데 정말 아닐 때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놓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결과는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일은 못하게 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마음먹으면 지금 못하더라도 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연관이 있어요? 서원과 연관이 있어요. 서원. 내가 서원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 일이 거기에 필요하면 그냥 잘 못해도 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없으면 놔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서원이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서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배움이에요. 배움. 잘 배워야 돼요. 지자본의 대종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사유 중에 지자를 본의로 해라. 나보다 아는 사람한테 배워라. 선생님이 이렇게 해봐 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대로 해봐야죠. 선생님도 잘 모르면서 나는 이 방법이 좋아요 하고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방법 알려줘도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서 노하우가 쌓였고 본인이 해보면서 이게 제일 좋다 하고 찾아낸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공짜로 배울 수 있는데 그걸 놔버려요.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 교당에서 간사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살았는데 자, 잘 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봐. 받아들인 사람, 배우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그대로 한번 해봐. 좀 이상한데요?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근데 자기가 잘났어요. 일을 잘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놓고 잘했대. 끝까지 잘했대 그냥.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는 것이고 그것이 좋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빨리 일을 습득하고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만 세워서는 발전이 더디고 또 못 갈 수도 있다. 연관돼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면 정리가 되죠. 저도 이럴 때 많습니다. 우리 간사나 누구 가르치다 보면 야 이렇게 해봐. 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 그때 막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보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풀어보지 않으면 다듬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좋게 재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르쳐보면 더 좋은 방법이 생겨나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도 잘하고 싶고 순양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 교당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기도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봐야 돼. 많이 해볼수록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 얘기 안 할래. 아, 내 생각 그냥 얘기하면 돼. 내가 공부한 거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창피해 할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얘기를 안 해. 틀려야 어떻게 돼요? 고쳐주는 거야, 옆에서. 응?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두려웠어요. 막 유튜브 나가잖아요. 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틀린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그걸 놨어요. 왜? 내가 딱 얘기를 하면 누가 듣고 저거 아닌데?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고칠 수 있잖아, 그거.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놨어요. 좀 민감한 것들은 이제 좀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공부 얘기로 한 것은 지적해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게 돼, 점점. 자, 상을 놔야 돼요, 상. 상은 뭐냐? 내가 이렇다 하는 고정관념이에요. 부처님께서 4가지 사상을 얘기하셨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있으면 부처가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이걸 떼면, 다르게 얘기하면 부처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아상을 놔야 돼요. 아상. 내가 일을 스스로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면 발전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무 일을 잘해도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CEO가 됐어도 그 일의 완성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한다. 이것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 중생상을 놔야 돼. 중생상.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중생상이에요. 싹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의의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선도 몇 번 해보고 한 1년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저 몇 년 했어요? 15년 넘게 했거든. 근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과 맞으면 얘는 가는 거예요. 내가 설사 지금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출가 못해요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서요. 설교가 자신이 없어서요. 선이 안 돼서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안 되니까 해야죠. 그죠? 근데 나는 안 된다 하고 중생상으로 그냥 끊어버리면 못하게 된다. 그리고 수자상. 수자상은 뭐예요? 내 나이, 경력, 지위 이런 것이 높으니까 밑에서 얘기하면 그거 아니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꼰대야 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못 배우고 못 가르치게 되죠. 상을 놔야 된다. 개교하지 않아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개교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칭찬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줘야 일 잘하고 하고 싶고 안 해주면 그냥 뭐하러 이거?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고 내가 개교 없이 내가 할 일이면 그대로 해가야 흔들림이 없이 끊임없이 괴롭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잘하면 칭찬 들어야 되고 칭찬 안 하면 못 받아들이고 지적하면 못 받아들이고 개교하는 마음으로는 발전이 없다. 이 아까 앞에 아상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제가 교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독경을 막 하는데 교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이렇게 진짜로 하는 건가? 하고 막 와서 보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교무님 CD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CD 틀어온 줄 알았다고. 실제로 하는 거 안 같아서 와서 한번 봤다고. 2번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도대체 그랬더니 근데 제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좀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죠? 네. 왜 안 들겠어? 나도 들지. 근데 안 하면 왔더니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시잖아. 앞에 계셨잖아 여기. 그분이 다 계시니까 칭찬이 별로 안 들려. 네? 그전에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칭찬이 안 들리니까 칭찬을 내가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얘기가 없으면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내가 잘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바라게 돼요. 이게 개교하고 연관이 돼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반응에 막 목매는 거야. 그냥 하면 되죠. 또 어떤 교무님이 천도제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독경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근데 그분 독경 저보다 못하거든. 독경도 못하는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와서 지적하면 어떤 생각 나요? 너나 잘해라. 나보다 못하는 것이.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마음은 아니지. 대행사님께서 실시품에 저번 주 실시품 공부하셨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번 달에.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지만 그 말은 버리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하더라도 그 지적은 정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 목적이 뭐예요? 독경을 잘하게 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 지적이 정당하면 수용해야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어쩌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그게 개교예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하지 않아야 된다. 인과를 믿는 거예요. 인과. 아까 얘기했죠. 시를 행하면 이가 오고 비를 행하면 해가 온다. 이게 인과라고 그랬죠. 뭔가를 하면 결과가 오는 것이 이게 인과인데 그 인과를 세분화하면 시를 행하면 이가 오고 비를 행하면 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일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잘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경우 있던가? 물론 그런 경우 있어. 처음에 첫 그림을 그려보라 해서 잘 그렸는데 두 번째 그리니까 더 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사심 없이 그렸거든. 두 번째는 잘 그리려고 막 하다 보니 이상해져가지고 원리를 모르는데 그리다가 하다니까 못 그려지는 거예요. 점점. 볼링 치러 가면 처음에 잘 쳐요. 두 번째부터 되게 못 쳐. 속으면 안 돼. 근데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리를 알고 하게 되면 더 잘하게 되죠. 인과가 그렇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했었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못했었어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나보다 못했었는데 지가 나보다 잘한다 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잘할 수 있거든.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했었어. 그 비교심에 넘어지면 못하게 됩니다. 제가 탁구 치면서 그런 느낀 적이 있어요. 탁구장 가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탁구장 가면 전에 잘 치던 분들이 인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실력 온 사람 안 치려고 그래. 왜요? 질까봐. 그리고 어떻게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내가 나보다 잘 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쳐요.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내주면 돼. 나보다 잘 치네. 열심히 했나 보다 하고 보내주면 되는데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잘 친다는 거 붙잡고 있어. 인간을 믿지 않아. 그리고 잘 칠 리가 없어. 나보다 잘 칠 리가 없어. 내가 더 오래 쳤는데. 거기에 매이면 못 나간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본문에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을 잘 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뤄야 모든 일에 발전이 있고 잘하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을 멈추고 온전함을 챙겨서 잘 생각하고 취사해 가야 된다. 그게 3대의 교육. 아까 얘기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 거야.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이 중에 제가 쭉 번호를 적었지만 이 외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적어 놓은 거예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그 본문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분이 갖다가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써먹어야 돼. 우선순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돼,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가나 일 잘한다. 그리고 은혜가 된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좋다. 기분이 좋다. 사람만 좋아가지고 헤헤만 하고서도 이게 오래 못 가요. 그 인연은. 서로 일을 잘해서 분명하게 맡아주면서 잘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일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한 번은 그렇다고 해도. 두 번은 그렇다고 해도. 계속 그러면.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바라는 마음 공부의 방향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은혜가 되게 하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오래오래. 대종사님은 그 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불제중이다. 나를 건지고 세상을 건지는 이 부처님 공부, 이 사업이 가장 큰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고, 부처님도 하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수유무 이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 잘하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 실행 경로는 3대력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낮추는 것이고. 전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랑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하여튼 그 세 가지는 어떻게든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일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 리스트에서 항상 밑쪽에 위치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안 나서.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아요. 그 일 꼭 해야 돼요? 해야 된다면 중요한 일인 거야. 안 해도 될 일인 거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그 일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일은 놓는 거야. 가장 뒤에 놓고 시간 남으면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청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 않아. 그럼 청소를 안 하고 계속 한 달 동안 안 하는 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중요한 일이 돼. 먼지가 막 쌓여가지고 막 마시면서 막 건강이 나빠지면 그게 뭐예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중요한 일, 급한 일부터 뭐 처리하면서 중요하지 않으면 꼭 급하지 않은 일은 시간 남을 때 해놓으면 그것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밀어가지고 저 뒤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 되는 거야. 이제 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안 해도 되는 일 하고 그 자리에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급하면, 다른 일이 중요하면 잠깐 뒤로 뒀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의 순서를 잡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못 잡으면 이게 급한 일로 생각하고 막 그거부터 하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순서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 그러려면 다른 일들까지 같이 적어놓고 해야 이게 보이지. 그것만 딱 적어놓고 보면 그것만 중요한 거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부구요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있어야 돼. 내가 그날 할 일이 뭔가 전날 저녁에 해보고 또 아침에 한번 싹 보고 가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기억에 남아. 근데 그때 생각해서 막 뭐도 있었는데 하고 있으면 순서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은 그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 먼저 하고 미뤄뒀다가 시간 날 때 해라.
그러면 그것이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급하게 하게 돼요. 안 하면 큰일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사과는 급한 일이에요? 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급한 일이야.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도망가면 막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나니까 그냥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대소유무 이치로서 12회를 잘 판단하시고 마음의 힘 3대력을 얻어서 잘 실행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의 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하신 거를 아마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일 잘해서 어디 가나 환영받는 일 잘하는,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그 낙원 세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사은 전에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원 감지, 법률은 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기 105년 6월 27일 법회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은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수행품 24장에 대한 남궁부 교우의 강연과 전성 교무님의 설교를 받들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물에 민첩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마하고 잘 취사하고 또한 일을 끝나면 대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미리 연마를 통해 진급한 진솔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시간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모두 일을 당함에 있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유념하고 또한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12이해를 잘 판단하여 사회의 수많은 경계를 당하여도 진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님의 크신 능력으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양도인 청년회장님께서 공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일이에요. 내일 원불교 기초다지기가 있습니다. 여기 대각전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 40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드리는, 강의해드리는 과목은 법회시의 기본 예절, 그리고 저희 원불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받는 4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사종 의무, 그리고 원불교의 역사와 용어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용어들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일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오랫동안 교당에 다녔더라도 내가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똑같은 시간 여기 대각전에서 문답법회가 있고요. 주제는 대종경의 교단품 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읽으셔서 질문거리도 준비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독특한 법회 주제여서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요. 7월 11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법회가 있어요. 2시에 여기 법회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교무님이 설교를 하시는 법회가 아니라 저희 교당에서 교무님이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모든 교도가 다 임원인 그런 교당이에요. 그래서 사업부가 있거든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 미디어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를 전달드리고 앞에서 맞이를 하는 교화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직 사업부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보시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부서를 생각해 두셨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반영을 해서 그 부서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박 2일로 MT를 가요. 항상 이때. 그래서 래프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숙박을 하는 일정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청년들끼리 다 함께 하는 일정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좀 나들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2시에 일찍 워크숍 법회를 하고 남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일정 말씀드리고 법회가 몇 시라고요?
네, 2시요. 4시에 오시면 저희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교법의 총설 2번째 시간이고 제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박세훈 교무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6월에 수요만 공국방이 총 3번이 있었는데 공국방 3번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3번 직접 와서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영상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단장 종학님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름 훈련이 있어요. 훈련은 저희가 여름이랑 겨울에 이렇게 2번, 1년에 2번 훈련이 있는데 이번에 좀 2박 3일로 훈련을 가기에는 또 힘든 상황이라서 당일 훈련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을 기록을 해두세요. 8월 8일 토요일이고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원래는 저희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일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교당인 강남교당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수서역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 지어서 시설이 좋은 교당입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직장인은 7만 원, 비직장인 4만 원이고 원래는 이거보다 더 비싼데 당일 훈련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훈련비가 저렴해졌어요. 이 훈련비는 이 교당의 사용료랑 그리고 초청 강의가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강의료 등등 식비 이런 걸로 쓰이고요. 근데 이제 첫 훈련을 참가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훈련비와 신청은 7월 26일 일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전에는 선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저희가 수행법회를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당에 가서 좀 넓은 공간에서는 좀 이런 선을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그 보통급 계문 강의를 해요. 네, 그렇고 그리고 오후에 행선, 걸어다니면서 선을 하는 거, 그리고 연불, 그리고 훈련 감상 나누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물은 교전이랑 상시일기장, 필기도구, 그리고 편한 옷과 신발 정도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훈련했던 사진이고요. 훈련을 통해서 또 진정으로 힐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연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여기 2층 대각전에서 오전 10시 30분마다 있어요. 그 원불교에서는 이제 열반하신 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천도제라는 거를 지내요. 돌아가신 분께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거를 놓고 잘 떠나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라고, 기도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천도제를 못했다, 원불교와 인연이 없어서 천도제를 못한 분이다 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이 죽었다든지 그런 등등으로 천도제를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하셨던 분들은 교무님께 또는 단장 종아님께 말씀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포도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이게 상시일기라고 일기장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그 일기장을 드릴게요. 없으신 분은 단장님께서 챙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상시 일기장이 있어요. 하루 동안 잘 살았는지 체크하는 일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7월 한 달 동안 잘 기재를 해보고, 이제 업로드를 카페에 하면 제일 많이 업로드한 단에게 시상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시일기가 뭐야? 상시일기 어떻게 쓰는 거야 모르시겠잖아요. 내일 오시면 제가 정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못 오시면 단장님이나 중앙님께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국제마음공부 학사 희사 이번 주에 해주신 분들은 원지천, 송경심, 하명선, 임무성,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심현승 교도님 20만 5천 원, 한강교당의 노장영 교도님 10만 원,
홍천교당 이진원 교무님 2만 원에서 이번 주에는 32만 5천 원 회사가 들어와서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네, 합력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아쉽지만 단회는 진행되지 않고요. 식사는 김밥 나눠 드릴 테니까 자리에서 드시고 대화는 마스크를 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네. 앞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오늘 법회 감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요 마음 공부방은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토요 법회에 참가하게 된 고려대학교 우윤계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저번 주에 수요 법회는 참여했었는데 오늘은 처음인 고려대학교 전호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주에도 왔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한양대학교 다니고 있는 20학번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령상 혹시 법회 전에 분양을 못하신 분들은 이것법 신불사안 전에 분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반님들과 반가우시겠지만 식사는 조용히 이제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